안녕하세요. 기초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의를 담당하는 이지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문제 정도 실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문제는 함수를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연습이고, 한 문제는 랜덤 모듈을 이용한 간단한 코딩입니다.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이전에 실습했던 문제인데 그 문제를 함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학교에서는 주당 12시간 강의를 기본으로 하고, 만약에 강의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시간당 급여를 30% 더 지급한다고 합니다. 주당 총 근무 시간과 시간당 급여를 입력받아서 일주일 급여를 계산하는 부분을 함수로 작성하고 메인에서 이 함수로 호출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는 것이 이번 문제입니다. 수행 예제를 보시면 지난번하고 똑같습니다. 근무 시간과 시간당 수당을 입력받고 총 급여를 계산해서 출력해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근무 시간과 시간당 수당을 입력받으면 그 두 데이터가 인수가 되어서 함수에 넘겨야겠죠. 그러면 함수에서는 두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총 급여를 계산해서 반환, 리턴 시켜야 합니다. 그 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파이썬 쉘에서 새로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예전에 하던 대로 먼저 첫 번째 줄에는 그냥 실습이라고 넣겠습니다. 여기에는 학생들이 언제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고 등등을 넣어주시면 좋겠죠.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시간과 시간당 급여를 받는 부분인데 먼저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수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수 이름이었죠. 함수 이름은 제가 week, salary라고 넣고 그 다음에 인수로 받아들인 데이터는 두 가지가 됩니다. 일한 시간,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과 그 다음에 시간당 급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콜론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과 시간당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다음에 토탈 페이를 계산해야 되죠. 토탈 페이는 hour에 페이를 곱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당 얼마 받는지에 따라서 토탈 페이가 결정이 될 텐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었죠. 만약에 hour가 12시간을 초과하면 추가 수당을 여기에 계산해야겠죠. 어디셔널 페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디셔널 페이는 만약에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했을 때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30%라고 했으니까 0.3을 곱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토탈 페이에 이 어디셔널 페이를 추가시켜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초과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12시간이 초과하지 않으면 if 구문이 걸리지 않겠죠. 엔터를 치면 역시 인덴트 상태니까 네, 백스페이스를 통해서 줄을 다시 맞춰줍니다. 중요한 게 있죠. return total pay. 네, 이렇게 되면 함수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함수는 df로 시작을 해서 인덴트가 끝날 때가 함수가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함수가 정의가 되었고 이제 필요한 부분은 메인이죠. 메인에서 호출하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인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시간과 시간당 얼마인지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됩니다. working hour 해서 int, input 해서 근무 시간을 입력받아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시간당 급여를 입력받아야 합니다. 제가 pay per hour라고 이름을 했었으니까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개의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토탈 페이를 계산해내는 일이죠. 제가 최종은 그냥 answer라고 해보겠습니다. 최종 답은 week, salary 함수를 working hour와 pay per hour의 정보를 인수로 넣었을 때 돌아오는 토탈 페이가 최종 답이 되겠죠. 출력하기 위해서 보기 좋게 한 줄 일단 띄고 그 다음에 프린트 총 급여는 여기에서 제가 만약에 총 급여가 0.3을 곱한 것 때문에 실수가 나오기가 쉽죠. 실수는 항상 뭐뭐.0에서 나올 테니까 제가 into로 한번 바꿔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코딩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저장하고 수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이름을 이번에는 17강이니까 17-1이라고 만들겠습니다. 네, 근무 시간 15시간이라고 넣어 볼까요? 시간당 수당은 45,000원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계산해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12시간까지는 45,000원으로 계산이 되고 추가 3시간에 더해서는 30%가 더 계산된 금액이고 제가 최종 결과를 인트로 바꿔내라고 했기 때문에 인티저 값이 결과로 나왔습니다. 1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1번 문제에서는 다른 것보다 함수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름을 적절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고 괄호 부분에 어떤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으로 무엇이 나가는지를 리턴문에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 역시 함수를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먼저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는 부분을 작성해야 되는데 보시면 섭씨 온도 시작 부분과 섭씨 끝 온도를 입력받아서 오른쪽과 같이 출력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바꾸는 부분은 아래 왼쪽에 수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 수식에 따라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역시 함수로 구성을 해야지 되는데 함수로 구성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입력을 섭씨 온도를 받았을 때 화씨로 계산해서 리턴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루프가 돌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코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쉘에서 새로운 창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줄에는 커멘트를 넣어주는 게 좋은 연습이라고 했으니까 실습 2번이라고 넣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DEF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랬고 함수 이름은 제가 C2F라고 만들겠습니다. 섭씨 온도를 받아서 템프에 받을 거고 화씨를 계산해야 됩니다. 제가 그냥 리절트라고 해서 수식을 집어넣겠습니다. 수식이 내가 지금 받은 섭씨 온도를 9를 곱하고 5를 나누고 플러스 32를 하면 이건 공식이죠. 그러면 화씨 온도가 나오게 됩니다. return result. 네, 그러면 함수를 만들어만 놓은 거고 호출을 해야지만 결과를 볼 수가 있죠. 메인 부분에서 해야 되는 건 시작하는 온도와 끝나는 온도를 입력받아야 합니다. 제가 스타트 템프 네, 이렇게 시작 온도를 받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온도는 end 템프라고 받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데이터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스타트 템프부터 엔드 템프까지 루프를 돌리는 거잖아요. 출력할 때 한 칸 띄게 하기 위해서 프린트문을 한 줄 넣어주고 for t라고 할까요? in range start에서 end까지죠. 이때 중요한 거 플러스 1까지 해야지만 end 템프까지 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t가 스타트 템포부터 엔드 템포까지 가면서 숫자가 한 개씩 증가할 테고 그때마다 수식 계산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C2F T라고 넣어야겠죠. 그러면 T가 섭씨고 R이 화씨가 되죠. 결과를 출력하겠습니다. %2.f 해야지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오겠죠. .ef죠. .ef. 네. .ef 도는 화씨 %.ef. 네, 이렇게 나와야겠죠. 도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두 개가 필요하죠. 반드시 괄호해서 튜플로 처리해야 합니다. T 섭씨 R 화씨. 네, 코드를 모두 완성하였습니다.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네, 프렉 17
네, 런 시키면 네, 제가 시작 온도를 섭씨 10도, 그 다음에 20도까지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씨 온도가 나오죠. 섭씨 온도가 우리나라 온도고 하씨가 이제 미국에서 보통 쓰는 기호죠. 네, 그렇게 해서 맞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도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보는 연습이었습니다. 수식을 넣는 거라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루프를 여러 번 돌리면서 함수를 계속 호출하는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함수 작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를 가지고서 스스로 만드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은 랜덤 모듈을 사용하는 연습인데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많이 연습해보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1부터 100 사이의 정수 중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컴퓨터가 선택한 수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최종적으로 몇 번의 개수로 맞췄는지를 출력을 시키고 마지막에는 컴퓨터가 선택한 숫자도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아래 예를 보시면 실행을 시켰을 때 숫자를 맞춰보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50이 가운데 수기 때문에 50을 한번 넣어봅니다. 컴퓨터가 선택한 숫자가 뭔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50보다 컴퓨터가 선택한 숫자가 큰지 작은지를 컴퓨터가 알려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 몇 번 만에 맞췄는지와 컴퓨터가 생각했던 숫자가, 즉 랜덤하게 선택했던 숫자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을 마치려면 엔터를 누르세요까지 나오게 해 보십시오. 3번 문제는 많이 본 문제 패턴일 겁니다. 랜덤하게 컴퓨터가 선택한 숫자를 사용자가 맞추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응용이 나올 수도 있고 행맨 게임 같은 식으로 해서 게임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코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쉘에서 새로운 창을 하나 띄우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줄에는 실습 3번이라고 하나 적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랜덤 모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임포트 랜덤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컴퓨터가 랜덤 값을 하나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컴퓨터가 선택한 숫자를 제가 넘버라고 하겠습니다. random.randint를 써볼까요? randint는 1부터 100까지, 1 포함, 100 포함이죠. 그래서 1부터 100까지 중에서 숫자 하나를 자동으로 선택하게 합니다. 어떤 숫자인지를 알 수가 없고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사용자에게 숫자 하나를 넣으라고 해서 맞추도록 하는 게임이죠. 사용자가 넣는 숫자를 제가 guess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1부터 100 사이라는 거를 넣어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값을 하나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몇 번 만에 맞췄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수가 하나 필요합니다. 제가 카운트라고 놓겠습니다. 카운트, 일단 첫 번째 숫자 한번 넣었으니까 한 번 guess 한 거죠. 그래서 카운트에는 2를 넣고 while 루프가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쓰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while 한 다음에 언제까지 돌아야 될까요? 나의 guess가 컴퓨터가 선택한 넘버가 같으면 끝나겠죠. 그러니까 넘버와 내가 선택한 guess가 다른 동안, 그런 동안 계속해서 숫자를 맞추라고 시켜야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만약에 같지 않다면 넘버보다 만약에 내가 선택한 숫자가 크다고 하면 다시 선택하도록 해야겠죠. 그런데 뭐라고 멘트가 나와야 되냐면 더 작은 수를 입력하라고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아니라면, else라면 더 큰 수를 입력하라고 나와야겠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어떤 걸 해야겠죠? 숫자를 다시 받아야 되니까 input 함수를 다시 써야겠죠.
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중요한 게 남아있죠. 카운트 증가. 그렇죠? 게스 할 때마다 카운트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게 다 돌고 나면 맞춘 순간이 되겠죠. 넘버와 게스가 같은 순간에 루프가 끝나게 되니까 여기 나와서 여기 역슬래시 n을 한번 넣어 볼까요? 역슬래시 n. 그러면 한 줄 그냥 건너뛰겠죠. 몇 번 만에 맞추었습니다. 넣으라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컴퓨터가 입력한 숫자, 컴퓨터가 선택한 숫자를 출력시켜야겠죠. 넘버. 네, 이렇게 하면은 맞는 것 같죠. 여기다가 역슬래시 n을 한번 넣어볼까요? 역슬래시 n. 역슬래시 n은 다운표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운표 안에 넣고 닫고 괄호를 쳐야겠죠. 네, 그러면 프린트 문이 끝났고요. 마지막에 프로그램을 마치려면 엔터를 누르세요를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 봅시다. 인풋 안에 네, 지난 실습 때도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요. 같은 방식이니까 두 가지 전부 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수행시켜 보겠습니다. 17-3번이죠. 네. 일단 가운데 숫자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더 큰 수를 입력하려고 했으니까 또 중간 수인 75를 넣어 보겠습니다. 더 큰 수 87 정도 넣어 보겠습니다. 더 작은 수는 80. 더 작은 수는 75와 80 사이겠네요. 77. 더 큰 수는 78. 네, 숫자가 78이었나 봅니다. 네, 3번 문제는 여러 응용이 있는 문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행맨 문제 같이 숫자를 맞히지 못할 때마다 그림이 바뀌는 그런 게임 프로그램도 작성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실습 문제들은 함수와 모듈에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랜덤 모듈을 이용하는 마지막 문제는 사실 랜덤 모듈은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했는지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안에서 while 루프와 적절하게 사용한 if 구문을 통해서 논리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